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사회 시간에는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건국 과정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조선 이전에 우리가 고려가 있었죠. 그래서 고려 말의 상황을 살펴보고 조선이 세워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봅시다. 고려 말에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이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 이 고려를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고려를 개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제도도 좀 개선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왕이 자신의 개혁을 실패했다는 것은 결국 왕권이 약해지고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귀족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권문세족인데요. 권문세족은 그 당시에 모든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귀족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을 독점했다,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모이면 왕의 소리보다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컸다. 즉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나갔다는 거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의견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혼란스럽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백성의 생활이 더욱 많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갈수록 힘들어지죠. 게다가 홍건적과 왜구가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살기가 더 힘듭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바깥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살기 더 힘들겠죠. 그래서 그때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친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얻으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신흥 무인 세력이 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무인들, 문인 말고요, 장군들이란 얘기죠.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명나라가 거기 있던 명나라가 철령 이북 지역,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땅인데요. 거기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들 땅이었다고 돌려달라고 해요. 네, 거기에 있어서 최영이 이제 이 장군들 중에 이제 대장 장군이에요. 근데 이 최영은 나 그럴 수 없다. 우린 그럴 수 없다. 그럴 바에야 쟤네랑 싸워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저 땅 우리 땅으로 정확하게 하자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동 정벌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자신이 이제 끌고 왔던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이성계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 큰 나라와 명나라라는 큰 나라와 전쟁은 어렵다. 우리 싸우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이제 최고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최영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영의 명령에 따라서 요동으로 갔습니다. 가던 중 이런저런 핑계를 생각하고 결국에 이제 보면서 압록강 하류에 있던 섬인 위화도에서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명령으로 갔는데 공격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는 건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죠. 이 상태로 그냥 돌아가서 저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계는 제거를 당하겠죠. 이럴 바에야 내가 이 권력을 다 가지겠다 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때 힘을 가지고 있던 이 최영 장군을 제거하고 자기가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공민왕 때 본격적으로 신진사대부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권문세족과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권문세족은 기존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신진사대부는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서로 대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성계가 아까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신흥 무인 세력과 힘을 합친 사람들은 바로 신진사대부가 한 편을 한 겁니다.
권문세족은 기존에 자기들이 워낙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생겨난 세력들과는 당연히 적대적이죠. 근데 이 신진사대부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신진사대부, 새로운 정치적 세력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의견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건과 급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온건개혁파는 이런 거예요. 고려에 이 고려라는 나라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천천히 개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급진개혁파는 급하게라는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되려면 기존에 이걸 천천히 고쳐서는 절대 안 된다. 새로운 왕조, 이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입장이 서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건개혁파에서는 아까 말했죠. 권문세족이 너무나도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몇몇의 높은 관리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토지 제도를 바꾸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급진개혁파는 이 토지 제도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된다. 완전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토지 제도가 바로 과전법이라는 건데요. 이 과전법은 이 전직이나 현직 관리, 이게 거기에서 나는 이제 백성이 내야 되는 세금을 관리에게 내는 바로 수조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여기저기 땅이 많았는데, 그 과전법은 이 주는 땅의 범위를 줄여버렸어요. 어디냐면 경기도에 있는 땅에 한해서만 관리들이 수조권을 얻을 수 있다. 경기도에 있는 땅 안에서 나는 그런 세금들만 관리들에게 줄 수 있다.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없다라는 과전법이 이제 토지 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걸로 백성들의 그런 힘든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과전법도 있었다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몽주가 있고, 온건개혁파에는 정몽주, 이 정몽주는 천천히 개혁하자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급진개혁파에서는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급진개혁파다라고 해서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도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모두 일단 고려라는 나라를 개혁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두 둘 다 신진사대부예요. 근데 백성들이 더 잘 살고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하느냐의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두 사람에 대해서 각각 PMI로 각각 평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지, 온건개혁파 입장에서 급진개혁파를 어떻게 설득할지, 또는 급진개혁파 입장에서 온건개혁파를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토론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 간의 갈등은 깊어집니다. 입장이 확실히 달라졌으니까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성계가 이제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성계가 오늘 말에서 떨어져서 이제 다칩니다. 다쳐가지고 있는데, 이때 정몽주가 이성계하고 이제 같은 편이었잖아요. 같이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는 같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편이어서, 그런다고 이 전우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문병을 가는데, 네, 그때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이제 정몽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몽주가 급진개혁파로 올 생각이 없구나, 우리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구나 생각해서 결국에는 이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건개혁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정몽주가 제거가 돼버렸으니
힘은 누가 갖겠습니까? 급진개혁파가 힘을 더 갖게 되겠죠. 그래서 급진개혁파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결국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수도 또한 개경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이죠. 지금의 서울로 옮겨서 조선의 수도는 한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성계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전우인 정몽주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충격적인 일이지만 어쨌든 이성계는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두 번째로 할 활동은 이성계가 되어서 도대체 이성계는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고민, 뇌구조를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그 고민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이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 아래쪽에다가 정책,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만의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든 다음에 모둠에서 가장 뛰어난 정책 한 가지를 뽑아서 우리가 다른 모둠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들 정몽주, 정도전, 그 다음에 이성계 등이 있었는데 이 인물들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